또 2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장이. 호가 보면은 그렇게 이제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의 위협은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 재택 근무도 하지만 재테크로서 주식 투자가 지금은 전산으로 네. 제일, 그죠? 그리고 뭐 가장 재밌는 게임이죠. 일종의.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좀 치부가 되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게임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신중하게. 예. 이게 코로나와의 전쟁인데 균형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이슈가 쫙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금리를 잡아주니까 그렇죠. 이 밸런스가 맞아버려가지고 희한하게 금융시장은 지금 눈치는 보고 있죠.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갈 거냐. 아직까지는 자본의 힘을 좀 믿고 있고 하지만 꾸준히 근데 저점을 올리는 지표가 두 개 있죠. 하나는 $1. 환율. 지금 1,150원 오늘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서 네, 한 가능성이 4원 있죠. 50전 뛰었으니까 어제 서울한시 1,145원 40전보다 높은 1,149원대. 그렇죠. 1,150원을 한번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신경을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뭐 1,600명이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WTI 국제 유가 요거는 저점을 계속 높이는 이제 그런 지표. 우리 증시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약간의 부담은 신경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 후반에 제가 봐야 되는데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인가에 중국의 GDP가 나오거든요. 예상보다 좀 낮아요. 낮을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엊그저께 그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 네. 파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파산하기 전에 중국이 지준율을 낮췄죠. 내렸죠. 부양책에 시그널을 보내죠. 그러면은 내일 GDP 나왔을 때 만약에 조금 늘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LPR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네. 중국이 기준금리 LPR을 우대금리를 내쳐버리면은 이 아시아 쪽으로는 또 전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갈 수 있고 내일 15일이죠. 15일 우리 금통이 있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의 금리 인상을 세게 얘기했는데 아마 톤다운이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또 돈. 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약간의.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럼 또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네. 이 정서장을 성장주들한테 보니까 시간을 벌 수 갑자기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일단 뭐 다시 이제 뭐 돌아와서 네.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뭐 마지막 만찬을 많이들 하셨는지 지난 주말에 1,600명 뭐 스코어가 또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또 여기에 이거에 또 수혜 종목을 또 찾는 젊은 분들이 예. 20, 30대의 MZ 세대 그렇게 세대를 구분하지 말까요? 구분하지 네. 말고 어쨌든 하여튼 마지막 만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코인 지난 주말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렇기도 커플리로 이제 던지기했다가 많이도 감염이 됐군요. 어쨌든 이제 3대 지수가 미국 다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 네.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 관련 종목들, 뭐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종목들은 이제 또 소비 지표에 어쨌든 상승폭 수치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보니까 이제 소비 관련된 카드 종목들 이런 거에 지금 강세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거를 쭉 읊어드렸냐면 요즘 들어서 좀 수급 공백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글쎄요, 뭐 지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딱히 이렇게 꼬집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면 지금 20조대 초중반 정도를 좀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의 수급 공백 상황에서 이제 해외 증시랑 좀 동조화되는 현상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제목을 저렇게 좀 뽑아봤고요. 또 재료들이 나오면 사실 3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궁금한 게 2차 전지가 지금 나온 지 한 3, 4일 정도 됐는데 과연 오늘도 강세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순환매로 돌아설까 이걸 또 개인적으로는 좀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뭐 진단 키트나 백신 종목들 어제 좀 상당한 좀 하방을 좀 보였었고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 쪽에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요건 지난 월요일 날 뭐 약간의 이제 좀 힌트를 시장에서 좀 던져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늘 드는 이제 고민인 거죠. 이거 이제 부담스러운 강세 종목, 뭐 특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거 어딜까지 빠질지 모르는 백신 종목들을 오늘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을 잘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도 먹히지 않은 시장입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그냥 지금을 유지하는 수준이지 여기서 주가가 부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아무래도 좀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또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0조 이상의 그런 IPO, 대형 IPO들이 지금 뭐 연이어 좀 있다 보니까 쏠린 거래 대금은 이제 수급 공백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 지속되는 모멘텀보다는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수익 난 경우에는 뭐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매도를 하고 좀 하락이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좀 피해를 봤었던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비중을 뭐 한 20% 30% 좀 담아보는 뭐 그런 좀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큰 시각에서는 지금은 코로나 수혜주와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의 큰 시속 게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대형 IPO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익 어느 한 3, 4일 정도 차트가 좀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좀 매도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수익을 확정짓는 그런 방법.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민감 섹터나 코로나에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도 뭐 한 2, 3일 정도의 하락이 지속되진 않는 상황이다 보니 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종목 뭐든지 좀 끊어서 나눠서 하는 것이 좀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전략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단기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테마 가 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일 것 같고요. 뭐 좀 이 강화되는 동조화라는 말씀을 좀 드렸다 보니까 오늘은 뭐 미국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중에 약간 금융주들이 네. 조금 뭐 하락이 나온다든가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은 뭐 이런 종목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 들어서. 방어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분할 매수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종목으로는 KB금융, 리드코프, 그다음에 삼성카드 관련돼서 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셋 다 뭐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우량주를 피킹한다는 의미에서 좀 삼성카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주 중에 오늘 삼성카드? 네. 카드 결제로 하나? 카드 결제도 지금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카드 결제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있고 어쨌든 금융주 전반적으로는 좀 긴 호흡으로는 뭐 이렇게 하방의 압력은 크게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기적인 흐름으로 상당히 괜찮을 걸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실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의 실적들이 나와요. 네.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약간 방어적인 수세에는 금융주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이벤트가 등장해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ELS가 롱감마 때문에 밑에서 주식을 사게 돼 있다고 네. 바스켓으로.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됐던 뭐 기계적으로 사는데 은행주가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수 관련된 굳이 종목. 우리가 붙이자면은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이제 결제해야 되니까 결제 수요가 많이 그렇죠. 나.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시장의 얘기고 전문적인 용어는 앞서 말씀드린 그 ELS 롱감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한샘이 매각 얘기가 매각 나왔죠? 설이 있죠. 네. 어제 한 1시 반 정도에 확 뜨길래 네. 뭐 이게 뭐지? 뭐 했는데 한 인터파크 매각설도 나오고 있었고, 예. 한 2시쯤 되다 보니 돌더라고요. 매각설이 있다, 뭐 이런 좀 루머가 있다, 뭐 이런 소리 이제 받았는데 네. 한샘을 누가 사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기존 기업이 산다기보다는 PF 쪽에서 아마 인수를 왜냐하면 한샘 자체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거래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조회 공시가 나와 봐야 이제 확정이 되고 뭐 진행 사항 정도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일단 그렇죠. 그런 루머가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주식 시장에서는 한번 빵 떠서 출발하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 만약 제가 한샘을 가지고 있다면 한 절반 정도는 강세 국면에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조회 공시가 나와야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매각이 된다라는 게 좀 대략적으로도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지금 호가는 굉장히 세네요. 12%, 13%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단기 대응을 하시고 아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그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팔게 되면은 또 주가의 편승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기다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회 공시 요구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이런 한 두 가지 전략 정도로 뭐 좀 나눠서 좀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화학주의 반등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화학주의 반등을 좀 의미 부여를 해봤습니다. 어저께 이제 뭐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그간 굉장히 많은 조정을 보였었던 대형 화학주들이 좀 일제히 좀 반등을 좀 보였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루 이틀 공매도의 쇼커버 뭐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다시 아까도 잠시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포장 용기 이런 것도 다 이제 프로필렌 수지잖아요. 플라스틱 제품이고 요 수요가 좀 다시 또 올라오는 글로벌하게 그런 상황이 된다면 2분기 피크아웃으로 좀 조바심을 냈었던 시각이 물려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뭐 준비를 좀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 때문에 이제 피해 종목들 중에서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 일단 가장 먼저 신호탄을 보냈던 게 이제 포스코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화학주들이 좀 반등을 좀 보였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중에서는 금융과 화학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엔터와 의료기기 뭐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일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 일반적인 대중들과 뭐 개인 투자자들 일부는 뭐 그런 모멘텀을 따라서 뭐 코로나와 뭐 관련 연관성, 뭐 키트 또 뭐 이제 쉬운 것들, 엔터테인먼트도 뭐 그중에 아까 우리 그렇죠. 열거해드렸지만. 근데 이제 실제 굵은 금액들은 저런 섹터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또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밝힌 바 오펙 플러스 회의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면은 원유 공급이 또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 유가가 또 오르잖아요. 그런 것도 화학주에는 아마 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화학주가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좀 좋았었던 이유는 원료값도 계속 올라가지만 그 원료값의 몇 배가 되는 수요가 좀 폭발하다 보니까 그 마진을 다 전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왔었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원료에 대한 부담이 좀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화학주들이 쭉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가도 70불대 중반, 그리고 다시 수요가 이렇게 좀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꺼번에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락의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다. 하락폭이 의외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20%에서 30%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탄소 배출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하고 좀 상충이 되는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인프라 투자 관련된 것도 좀 연관이 좀 되어 있고요. 뭐 저는 뭐 신규 매수도 괜찮을 것 같고, 기존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물을 타셔도 좀 괜찮을 만한 그런 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뭐 종목이겠습니다만 뭐 롯데케미칼이나 한화솔루션, 금호석유, 대환유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그래서 말씀 주신 김에 한화솔루션 좀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을 조금 집중도 있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또 들어오니까 문 연 다음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개장 준비하시죠.